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의 상원 발언이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하원에서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버트 카플란 그 연방 총재, 은행 총재의 발언을 감안을 해본다면 역시나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허용적이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문제는 시장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얼만큼 파월 의장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의 기술주 하락에서의 회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연준에 대해서 추적했던 이유가 바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시장은 어떤 것을 우려하느냐?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즉 조만간에 생각보다 훨씬 빠른 2023년에 2024년이 아니라 이제 곧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치, 즉 기술주들의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기술주들의 급락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지옥문이 열리거나 그 다음에 그 환란의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나스닥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만 어디? 다우는 올랐어요. 다우는 올랐어요. 자, 이거는 시장의 전면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전면, 물론 여기서 기술주들이 더 크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휘청휘청 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도 기술 대형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우가 올라갈 게 못 올라간 거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 S&P 500은 0.77% 빠졌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풀릴 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화요일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방송에 대한 비판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잘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심리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흐름들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나 또는 거대한 기류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는 연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쏠렸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잘 붙이고 시계열을 좀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실전 투자자들 입장은 뭐가 얼만큼 다르냐, 뭐가 얼만큼 뭐 엄청나게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치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버텨야 될 땐 버텨야 되는 거고, 참아야 할 땐 참아야 되는 것이고, 가야 할 땐 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더 크게 해석하게 되신다면 심리적으로 서 있을 공간이 훨씬 적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하단에 있는 주식시장도 그와 더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형성되어 있었고, 수많은 질병, 그리고
지금 있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뻔한 이 사실에 대한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그런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니죠. 이거 쉬운 거잖아요. 빠졌다 다시 오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빠지겠죠. 안 오른 것들은 또 오르겠죠.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뻔한 사실이 뻔한 사실로 인정이 안 되죠. 왜?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니까. 내 심리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심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심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내용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고 이익이 증가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이 가면 됩니다. 왜? 나보다 항해를 더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항해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성에 젖어서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미 매출과 이익 성장에서 과거와 다른 궤적을 보여주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을 잘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기업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오늘 더불어 해봅니다. 노파심에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하루짜리 시장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모두의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던져드렸기 때문에 오늘 노파심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나스닥이 무려 2.46%가 떨어졌습니다만 오히려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보다 신용도가 더 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중소형 기업이 포진한 러셀 2000은 0.63%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S&P는 0.77%로 평상시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다는 것. 여기에는 빅테크 기업의 하락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전일 오후장에서 미국 10년물 금리 엄청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10년물 금리가 1.367, 장중에 1.38 뭐 이렇게까지 갔던 흐름 보여주었고요. 30년물도 3.4bp나 오르면서 2.2에 육박하는 2174%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시장에 조금 덜 알려졌는데요. 앨런 의장이 발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런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역시나 앨런 의장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이것이 언급된 것이 중요하죠. 언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는 빅테크한테는 모두 나쁘죠. 법인세를 인상을 하면 기업들의 EPS가 떨어지죠. 네,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득세를 한다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25% 자본이득세 뛴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세율을 인상한다면 이익금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떼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계감을 발휘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죠. 비트코인이 이쪽으로 가는 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중에 어마무시하게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고저차가 1만 달러, 고점은 5만 8천, 저점은 4만 8천 달러대의 1만 달러의 안드로메다형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진짜 힘이 센데 5만 4천 불로 4%밖에 떨어지지 않는, 장중에 10%도 넘게 떨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법인세 인상과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는 금리 상승과 옐런 의장, 재무장관의 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 기업들 중에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들도 피해갈 수 없었죠. 반도체 주식들도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락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대표 기업인 애플, 그다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후덜덜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77% 빠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2.41% 빠졌습니다. 애플 2.98, 아마존 2.13, 마이크로소프트 2.68, 알파벳 0.81,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0.47% 빠졌고요. 이제 아까 반도체 지수가 3.7% 빠졌으니까 반도체 개별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겠죠. 인텔 3.65, 퀄컴 3.7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1, AMD 4.7, 엔비디아 3.8, 테슬라 8.5, 넷플릭스 1.1, 웰스파고 1.5% 빠졌고, 알리바바도 3.6%. 어제 뭐 엔트그룹 관련 있었으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다른 주식들은 어떻느냐? 웰스파고는 1.5% 빠졌는데 버크셔는 1.2% 올랐고요. 델타항공은 4.5%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면적인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의 하락이고, 기술주들의 하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금리 인상과 그리고 범위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컨택주들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컨택주들이 올라간 데는 아마 영국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영국이 뭐라고 했냐면 그 총리께서, 보리스 존슨 총리께서 3월부터 등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6월 말까지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 지금 1,500만 명의 성인이 조만간에 백신을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졌고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독일 봉쇄 완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반영이 되면서 환도 유로화가 강세, 엔화도 강세, 달러는 약세였는데 놀랍게도 아시아 통화는 달러의 약세 대비 더 약세인 흐름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 원화는 더 약세, 그 중에서 브라질리아라는 더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10%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9% 후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시장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즉 그동안에 대표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컨택주들, 그러니까 오늘 항공주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표들 상황을 보면 시카고 연방은행 1월 전미 활동 지수가 0.66으로 전월에 0.41%에서부터 더 높게 올라왔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1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0.5% 상승한 110.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미국 경기 상황들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오히려 돈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어디다? 계속해서 어디다? 네, 원자재 시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구리값은 또다시 상승하면서 9,114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이제 달러 약세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기술주 약세하면서 약간의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금값이 1.79% 오른 1,809달러를 했습니다. 더불어 은값도 3.5%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WTI가 가장 높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유가가 62달러까지 갔는데 WTI 유가가, 근데 이 부분은 텍사스 정제시설의 가동이 앞으로도 한 2주간 이상 더 걸릴 것이다. 이번에 이 한파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것이라서 원자재와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유가를 그대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없게도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도 빠르게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작년 3월달에 진짜 헬게이트 열리면서 진짜 헬 속으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것을 다 겪은 분들이라면 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편안한 마음,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어쩌지 하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 보고 말지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과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아마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거, 저희가 잘 추적했다면
아마 저희들의 이 발언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미국이 계속해서 회복된다면 국채 수익률 상승은 고무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놀랍지 않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거 놀랍지 않다. 이거는 뒤집어 보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일부 더 탄탄해지겠지만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놀랍지 않으며 기저의 추세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 즉 현재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인플레이션이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때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전히 연준은 지금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 발언들을 아마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화요일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